아, 모르겠다. 라? 이탈리아의 그 파스타 중에 하나인 라비올레? 아니, 만두처럼 되면서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이탈리아 항공 기내식으로 먹고 죽을 뻔했으면 늦게 해가지고. 야, 진짜 꿀이 떨어졌어.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사의 품격도 이제 저도 카프레제 샐러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아, 저 남았어요. 네, 있어요. 사장님. 와인잔이 필요해요. 와인잔. 하우스 와인은 그냥 이런 잔을 먹어도 되는데, 컵에. 에이, 또, 우리가 여기서 한 잔 이렇게 하면서 깐쪼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잠깐 일단 좀 먹고. 배를 좀 채우고. 어제 무리를 하셔가지고. 자, 어제 정말 그 거리에서 가열차게 싸우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급진 음식을 먹을 그런 어떤 자격이 된다. 자격이 돼. 예, 어제 가열차게 싸우기만 한 게 아니고 예. 또 가열차게 마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왜 한숨을 쉬세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안진걸 변희재 등등과. 와, 어제 살짝 술김에 합의 본 것은, 윤석열 탄핵 당을 만들자. 윤석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아니, 창당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장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자체를 모집하는 거죠. 이제 속해 있는 정파를 정당을 떠나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자. 200명을 만들자. 자, 그러면 우리 잔을 들고, 잔을 들고, 윤석열을 하면 탄핵하자.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건배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어우! 아, 오, 야, 멋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함께 이 식당에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한마음이 됐습니다. 이 식당은 지금. 저희 빨갱이 아니에요. 어유. 재미없었나? 와인도 좋아요. 이 와인도 좋습니다. 지금. 예. 이 화이트 와인이면서도 살짝 드라이하고 너무 달지 않아. 이게 너무 좋네요. 맛있어요. 아, 요리가 맛있어요. 단편인데?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오, 그러니까 이 드라이 요즘에 그 화이트 와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달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설탕물 같이. 근데 이건 제대로 만든 와인이라는 거예요. 자, 당명 몰아낼 거당. 야, 이거 좋다. 몰아낼 거당 좋네. 무지개님이 당명을 몰아낼 거당으로 하자. 몰아낼 이렇게 거당. 얘기를 하는데. 몰아낼 거 당. 좋네. 자, 이제 슬슬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김동구리님께서 근데 써글이 G7 왜 갔어요? 아니 내가 봐도 G7 왜 갔는지 모르겠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6개월 만에 합니다 이러더니 2분 했어. 아니 얘는 지금 정상회담의 시간을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세계 기록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 놀러 간 거지. 아니 2분짜리 정상회담이 가능합니까? 우리 저 민주당의 정책통. 아, 정책 통은 아니고요. 예. 근데 G7을 가면 그 초대된 국가랑 또 참여 국가들이 예. 사진을 찍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 사진을 안 찍었어요? 윤석열 빠졌던데? 윤석열은 지각을 했나 봐. 지각을 했다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진이 안 나왔어. 걔가 오늘 저 후쿠시마 후쿠시마네. 히로시마 그 원폭 위령비 가는데도 지각을 했어. 거기서도. 그리고 무슨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식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G7 가가지고도 서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국기 있는 데 가서 또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잖아? 무조건 자리부터 앉으려고 그래. 먹고 싶은 거지, 얘는. 그러더니 그 한미일 정상회담은 2분짜리를 하고 나서 무슨 도대체 결정을 갖다 내렸다고 하는 건지 너무나 한심해요. 좀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결정된 거 없죠. 또, 미국에 다시 한번 가자. 기시다하고. 그 이야기 한 게 다죠. 근데 못하러 그럼 그 정상회담을 해. 제가 그거는 그냥 오가면서 얘기해도 되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번 다시 뵙죠?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걸 왜 정상회담을 해? 모든 정상회담은 사실은 가기 전에 준비를 해서 무슨 이 매니페스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언을 한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제 하나 간단한 조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사교 친교하러 가서 술 먹고 놀러 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최근에 보니까
공적인 일 자체를 하기 싫은 거야. 그 그런 것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 가서 연설했는 거 보면요. 갑자기 민주화 그 5.18 정신을 이야기하다가 AI 이야기하고 그게 한 문단에 나와. 그러니까. 뭐 엄청 짧아요. 역대 대통령 그 기념사 중에 제일 짧아요. 말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가서 일하기 싫고 하니까 그냥 한 2분만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뭐 사케 좀 좋은 거 없어? 뭐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후쿠시마에서 한 사케를 갖다가 건배를 했대. 제밥에 관심이 있구나. 야, 진짜? 그 또 히로시마에 소주가 유명해요. 맞아. 예, 고구마 소주 이런 거 유명하거든. 아마 그런 거 먹었을 거야. 저 사람 스타일상. 그렇구나. 저 우리 성수님, 예. 이 요리 소녀를 일단 소개를 좀 해. 그럴까요? 예, 정말 맛있네요. 자, 이 요리소녀 그 김포 본점은 원래 저기 장기동 먹자 골목에 있었던 곳인데 장기동. 그 코로나의 그 여파를 엄청 세게 맞았어요. 요거 보여주셔야 돼요, 요거. 자, 이 집에 와서 꼭 먹어봐야 되는 세 가지 요리가 첫째가 스프, 둘째가 슈니체, 셋째가 바로 이겁니다. 오일 파스타 중에서 관자 파스타. 이게 관자와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그래서 이름이 만수르 파스타. 만수르. 만수르가 먹는 파스타다 이거. 그런 뜻이구나. 요거 한번 맛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알겠어요. 자, 한번 자, 제가- 우선 이탈리아 유학파. 이탈리아 유학파. 유학파답게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야, 관자부터 딱 올리는 거 봐. 이거 비싼 거 알고 있거든, 이거. 이 관자는 있잖아요. 생으로, 회로 먹어도 될 정도의 싱싱한 관자를 바로 항구에서 제가 한번 먹어. 지중해 느낌이 갖고 납니까? 와서. 야, 여기 트러플까지 살짝 들어갔다니까?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까지 들어가서 뭐 많이 하네 이 사람들. 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향이 기가 막혀요. 안 열었어요? 이게 제가 열렸어요? 솔직하게 평가할게요. 여기만 안 열렸어? 박진영 거 안 열렸어? 이게 전통적인 그 이탈리아의 파스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아주 좀 조화를 시키는 파스타예요. 자 주세요. 예. 근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또 적당히 잘 볶아가지고 네, 면도 참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면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금 덜 익혀서 먹잖아. 덜 익혀서 먹어요. 그걸 이제 알덴테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보통 한 7분, 8분 정도 그렇지, 삶는데 한 5분이나 6분 정도만 삶아서 알덴테 그러니까 딱딱하게 먹죠. 그 뭐야지 스페인 가면 그거 밥은 뭡니까? 그거 먹는 거 뭐지고? 여기에 있는 이게 스페인? 명란입니다. 명란. 그래서 명란이 특히 그 퓨전의 맛을 내는 거죠. 명란이 들어갔구나. 명란으로 맛있구나. 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푹 익혀서 안 먹더라고. 맞아요. 덜 익혀서 먹어요. 덜 익혀서 먹더라고. 근데 뭐 거기는 일단 이탈리아 음식의 특징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라. 특히 뭐 간장부터 먹으면 한번. 예, 봉골레 파스타 같은 거 드시면 그냥 바다의 맛이 확 느껴져요. 관자 어때? 관자놀이가 얼얼한데? 네, 다시 연결됐네요. 김태희님이 파스타 뭔 맛인지 몰라 안 먹는데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김태희님? 파스타가 이런 맛이 나옵니다. 맛있어요. 저희 샐러드가 좋네요. 샐러드가 진짜. 아니 느낌이 해물탕 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퓨전이네.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해물탕 맛이 나. 이걸 해물탕에 비유하는 덱도 참 재밌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친근하면서도 파스타 본연의 그 향이라든가 맛을 또 갖고 있는 그리고 퓨전 파스타. 진짜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 정성이 있는 맛이에요. 야, 이거 관자 끝내준다 진짜. 아이고. 그리고 이 카프레제에 여기 이제 바질 페스토를 올렸네요. 바질 페스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바질 페스토도 맛있다. 이거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바질 페스토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의 손맛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찍으러 갔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 음식만의 특징이 뭐예요? 비결은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미원. 아니 미원도 잘 쓰면 맛있어요. 미원을 넣어야 된다고.
제 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네, 주희정님이 장기 상가에 있는 게 통진으로 갔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장기동 상가의 요리소녀였는데 아이고 진짜. 아마 좀 건물주를 잘못 만나셨는지 힘드셨대요. 그래서 김포에 직접 건물을 지어서 그렇죠. 지어서 여러분 이게 순삭 됐어요, 순삭. 조금 외곽지로 봐봐. 나오시면 되는데 나는 파스타 잘 몰라. 파스타가 무슨 말인지 몰라라고 하던 박진영이 이렇게 와 이거 하느라고 아 와 이 파스타는 오븐 파스타죠. 그래가지고 파스타 위에 치즈를 얹어가지고 이걸 구워낸 거거든요. 야 아니 지금 어제 우리 같이 촛불시 가셨던 예. 장수진님이 음식을 또 시켜주셨어. 아 그분이 예. 그분이 시켜주셨구나. 예, 예. 그 인천 뭐 무슨 님이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들 수진님이 방송하는 또 간호사 사람들에게 5개의 아유. 메뉴를 시켜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뭘 시켰는지 몰랐거든.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감사하게도 아니 어제도 우리 같이 집회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늦게까지 계셨잖아. 엠비 조님이 무한박가가 뭔 맛인지 모를 텐데. 뭐라고? 무한박가는 파스타 맛이 뭔 맛인지 모른다고. 형, 이럴 때 하는 말이 그거야. 박진영이 뭘 알아 이거야. 박진영이 뭘 알아? 나는 몰라. 자, 저는 그 얼음물 그 볼을 좀 주십시오. 예, 예, 얼음물 좀 주세요. 예, 얼음물.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슈니첼 나옵니다. 이 집의 네. 시그니처 메뉴 슈니첼 요런 느낌인데요. 자, 근데 이 독특한 슈니첼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일본식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 있지, 그 경양식이 아니야. 그래서 양쪽에 장점이 다 살아있는 이거 슈니첼. 직접 썰어야 되는구나. 여기 저 나이프 없습니까? 이거 없어요? 남산 왕돈가스하고는 다르구나. 아유 남성 안동에서 없어요. 옆에 나이프 혹시 그 옆에, 옆에 있으신- 있네. 여기 있네. 있어? 네. 됐어. 잘라드리죠. 내 거는 계속 안 나오는데? 아 나와요? 이제 나오네. 어. 나오네. 새로 고침해보세요. 그리고 자, 아니야 이거는 아까 드셔보셔. 했던 거고. 이게 이거. 여기 로제 소스하고 지금 약간 매운 칠리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드셔보십시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와. 형이니까 뭐. 엄청 야, 두툼하네. 이 두께를 봐, 두께 일단. 자, 일단 한번 이 두께를 먹어보겠습니다. 봐. 두께. 이게 먹방 뭘또 할때 회해줬- 예. 일단 비주얼을 보여드려야 아, 돼. 이거 이제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네, 이렇게. 저 비주얼. 이거 김용민이 잘하잖아. 돼지 잘하잖아. 와, 이 두께. 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미쳤다. 등심 돈가스구나. 미쳤다. 근데 진짜 정성을 맛있다.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드시네요. 맛있다. 이거는 진짜 술안주로 또 기가 막히고 밥으로는 너무 아니 입에 살살 녹네. 오, 술안주? 기가 막히게 튀겼어. 원래 옛날에 저기 돈가스 한주에 맥주 먹잖아. 그렇지.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매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 그 방송 야. 민주진영 JYP 지금 4,800명? 예. 예. 네, 오늘 5,000명 넘겼으면 좋겠어요. 민주진영 JYP. 아니, 5,000명도 아직 못 넘었었어. 아니 저 5,800명. 5,800명이야. 5,800명, 6,000명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김성수 TV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박진영, 민주진영 JYP 네, 민주진영 무조건 가서 구독하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요 이제. 성수대로 시사의 품격 민주진영 JYP 3원으로 방송을 합니다. 아니 여기 아, 여기 엘레나님이 슈니첼은 오스트리아 대중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맛있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그 방식으로 만든 슈니첼. 우리는 일본이 그걸 받아가지고 돈가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거를 오스트리아 느낌대로. 예. 저는 한국 느낌 못해서 쌀밥에. 밥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그리고 이 집은 빵을 줘도 빵 다 구워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잼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그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치즈랑. 과일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시럽이랑 한 거. 다 수제로 만들어. 그런 걸 내놔요. 그래서 하나하나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자, 자, 돈가스 맛있다. 이게 보니까 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 3대 돈가스야. 그러니까. 남산 왕돈가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구의 교동시장 지하에 있었던 돈가스집. 여기 진짜 맛있네. 교동시장. 처음에 저는 이 장기동 상가에 있을 때 맛있다. 제가 돈가스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한 돈가스는 다 먹어봤는데 근데 이 돈가스를 맛보고 나서 오! 이렇게 돈가스를 잘하는 데가 있었어? 돈가스 잘하네. 이러면서 들어왔었다가 그때는 또 특이하게 제주 흑돼지로 만든 특별한 돈가스도 있었어. 일반 막 그림부터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런 돈가스를 갖다 맛보고 고기가 맛있어. 여기서 이제 돈가스 메뉴들을 줄이고 시니체리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소스 한 2가지를 다 이렇게 맛볼 수 있게만 놔뒀고. 돈가스의 역사가 사실은 일본 그 근대화의 역사고 그렇죠. 군국주의 역사예요. 그럼요. 볼게요. 보자, 민주진영 JYP.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야, 5,900, 설리수님이 자, 5,920명 됐어요. 지금 80명이 모자랍니다. 80명만 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거 뭐야? 이야. 엄청나네. 우리 딸 좋아하겠다. 아유, 따님이랑 오셔. 자, 오늘 어제 딸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시켰다면서. 자, 우리 따님한테 사과, 잘못했다고 사과해. 네, 사과의 영상 편지. 무슨 사회 영상. 야, 딸내미가 새벽에 지금 차가 안 잡혀서 막 겁이 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너 알아서 가. 이러면 애들 강하게 키워야 돼. 나쁜 아빠네. 요즘 나쁜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아빠가 나쁜 아빠. 아빠가 술 마시고 있으면서 딸내미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아도 됩니까? 아니, 아침에 사과했습니다. 충분히 사과했어. 딸한테 사과했습니다. 나라면 무조건 간다. 아유. 어, 아니, 갈 방법이 없었어요. 어제 택시도 없었고, 지하철도 끊겼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왔어? 저요? 저는 어쨌든 알아서 타고 가. 근데 애가 이제 20살인데 대학생이 됐잖아. 네. 너무 신나서 노는 거야. 재밌게 노는 거야. 그래서 살짝 질투도 나고. 친구들하고 네. 건전하게 놀아. 그건 뭘 알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박재영 그럼 나는 TV, 뭐, 솔직히 말해서 건전, 불건전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박재영 TV 구독이요. 민주진영 JYP 치시면 돼요. 민주진영 JYP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아, 깃발 디자인 완성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야, 네, 이거 저는 진짜 맛있는데. 아니, 저기 우리 성수대로 성수형 그 팬들, 저기 우리 민주진영 JYP 좀 와주세요. 성수형 좀 이야기해요, 좀. 네, 많이 들어가십시오. 아, 예. 왔다가 가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깃발, 우리 이제 현장에 우리 시사의 품격 깃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니 사장님, 이거 한우 라구 토마토. 라구 토마토? 한우랑 한우로 해갖고. 아, 그래요? 이야. 자, 식품 줘. 맞습니다. 우리 저희 저 일단 뭐, 먹을게. 됐어요. 저기 우리 피디님한테도 하나 놔주세요. 예. 마지막 뭐 메뉴는 저쪽에다 놔야 이 치즈 봐, 치즈. 와. 사장님, 죄송한데 저 아이스 커피 한 잔만 예.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드릴까요? 네네, 투샷 해주십시오. 네. 이게 한우의 깊은 맛이 라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파스타는요. 이게 보통 치즈만 먹으면 돼. 어우, 이 치즈. 그러니까 치즈 자체가 좋으니까 이렇게 오븐 스파게티는 치즈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의 치즈가 꼬린내 제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치즈의 맛이에요. 예, 어우. 자,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일단 한우라고 파스타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조만간 월요일이나 수요일 밤에 이번 주의 전략 뭐 이런 걸 좀 할 생각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국면 전환을 위해서든지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세게 걸고 넘어져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독자 집회를 어제 시민단체하고 같이 했고요. 제가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누구누구한테 제가 텔 보냅니다. 텔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네, 그 당의 주요 이 구성원들, 결정권자들한테 늘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천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상처도 많이 받아요. 상처 받는 게 제 딴에는 굉장히 이제 뭐 긴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채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채택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좀 섭섭하죠. 특히 섭섭할 때가 뭔가 하면은 그런 의견들이 의총회 가서 깨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제 기사에 떴더라고. 의원총회에서 쇄신기구를 만든다. 그거 당원당규 위반이에요. 의원총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중앙위원회에서 나중에 추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앙위. 의총은 주요 정치적 결정기구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 난 골 때린 게 의원들끼리의 친목 모임이 의총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왜 원내대표도 뽑고 막 당의 일을 갖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의원들은 우리 당원들이 너가 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임무를 맡긴 사람들이지 그거 자체를 가지고 권력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국회의를 하라고 파견 보내는 그러니까 파견대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당구가. 아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손혜원 의원은 그랬잖아. 당대표는 국회의원 안 하기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가 확실하게 의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당대표는 또 우리 당원들이 뽑는 거를 정확하게 관철시키면 그러면 의원들의 정말 오만방자 이런 일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대표 재직 동안 국회의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원외라는 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와이어스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자리 연연 안 했잖아요. 아니 총재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원외에 있던 이거 영국에 있던 뭐 다 했잖아. 네.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임위 배분권을 원내대표가 아니고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와야 돼요. 오 예. 그거 괜찮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이제 자기들이 뽑아놓고 거기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은 상임위 배분권이 있거든. 아하. 좋은 상임위로 보내줘. 아니면 나 간사시켜줘. 이런 흥정들이 오가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선으로 뽑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당연히 높아야죠. 그렇죠. 최고위원이 간선으로 뽑은 그 국회의원을 반장이에요. 반장보다 낮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예요. 야 지금 우리 저 식당에서 저희가 말했던 세 가지 메뉴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지금 오일 파스타 엄청난 인기입니다 지금. 예. 근데 진짜 제가 대한민국 3대 돈가스 인정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니 지금 도대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총질을 해도 됩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 이게 남국이 건을 우리 쪽에서 씹어서 더 이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시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민주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슈 자체를 그걸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슈를 옮긴 거지 않습니까? 좀 그만 저격하세요, 제발 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조홍천 아직까지도 그냥 뭐 이런 분들 엄청나게 저격하고 있던데. 자, 여러분 민주진영 저기 10명 남았습니다. 10명. 예. 자, 6천 내일 2시에 국회에서 제보해드리죠. 저희가 또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 위한 기자회견을 네. 저하고 현근택, 남영희, 김현정, 조상호 이렇게 해서 이제 원외 정치인들 몇 명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힘없는 사람이 박진영이네요. 그렇죠. 남은 지역위원장이라도 아니, 있는데 박진영은 뭐야? 조상호 변호사. 아니 저는 뭐 왜 저기 김포 가면 살 뿐이야. 아니 우리 저기 성수대로 아직 식품 있는데 제가 뭐 조상호 자, 변호사가 우리 구독자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진짜 법률 부위원장. 네. 아, 예. 네, 법률 담당 부위원장. 상호가 네. 정말 그 법에 대단하게 이론가예요.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담당 변호인.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보석을 맹활약을 했죠. 갖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우리 원외 그 인사들의
기자회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아까 얘기가 나왔다고 일로 흘러 들어왔는데 네. 아니 지금 있잖아 나는 너무 불안해요. 오마이뉴스의 최근 기사 제목이 제가 그래서 오늘 민생경제 그거 안홍구 총장님이랑 같이 분석을 했는데 네.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경제지표 엄청난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상 2023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 진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있어요. 일본에 20조가 투자가 들어가. 그 중에서 3천억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요. 일본은 그래서 증시가 역대 최고로 지금 버블 경제가 그 붕괴된 이후에 역대 최고로 증시가 좋아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가가지고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받겠다는 식의 일본을 갖다 그 이롭게 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 거기다가 특히 이번에 그 피해자들 위령비 참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이 인정해 줄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책은 홍익 일본이다. 그렇죠. 홍익 니폰. 예, 널리 일본을 이렇게 하라. 그렇죠. 이 위령비를 참배함으로써 한국이 정말 제대로 그 일본으로부터 뗄 수 있는 그런 계산서들을 갖다 다 말소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위령탑을 가려면은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이 위령탑에 히로시마 원폭 때 한국인들이 돌아가신 거는 강제 동원에 의해서 일정 강점기 때 강제 동원에 의해서 일본에 끌려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만이 성립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그 전제가 신문에서도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 빠졌어요. 신문에서까지. 네, 빠졌어요. 이게 역사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일본과 독일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그 총리가 직접 무릎을 꿇은 그렇죠. 역사도 있고 사실 총리 한 명이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 시민 모두가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그 유태인 학살되던 그러니까 게슈타포라고 하잖아요. 게슈타포에 잡혀가서 유태인 학살된 그 집에 그 유태인이 살았던 그 집 앞에는 돌이 있어요. 돌이 박혀 그렇죠. 있어요. 그걸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해요. 걸림돌인데 거기에는 그 살았던 유태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몇 월 며칠 게슈타포에서 잡혀갖고 살해당했다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집에다가 이 걸림돌을 박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역사를 기억하게. 일본과는 다르죠.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걸려서 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걸려라. 그렇죠. 반드시 걸려라.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걸림돌을 빼버리겠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김태효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걸림돌을 빼버려야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윤석열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전 모른다고 봐요. 모르는 게 윤석열한테 을사보호조약이냐 을사늑약이냐 물어보면 모를 거야.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일본은 연합국한테 항복했잖아요. 연합국한테 항복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미국한테만 항복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항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생각을 왜 갖고 있냐면 일본 아까 우리 돈가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은 근대화를 하면서 타라 입구라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서 자기들은 구라파로 간다, 서구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아시아 민족들은 미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들 입장에서 미개인들을 자기들이 진주해가지고 개몽시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뉴라이트 식민사관인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뉴라이트. 예, 이거를 이제 그대로 뉴라이트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도 어릴 때 잘 모르고 국사책에서 그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대해서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을사늑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일본이 자기 근대화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리 두 가지가 오믈라이스하고 돈가스인데 오믈라이스의 오믈렛은 미국의 음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돈가스는 유럽의 음식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스트리아, 독일의 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양쪽의 음식들을 자기가 일본식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일본이 아시아를 뛰어넘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먹어주고 앉아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오므라이스 집에 가가지고 처먹고 있었던 것부터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 제정신.
그 일본 근대사를 보면, 자 일본 차 운전할 때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영국이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에 주축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래 세 나라니까 예. 독일이 일본을 저렇게 만들어줬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본을 지금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럼요.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래서 늘 일본은 영국을 제일 선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이 우리- 위령탑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연극을 했잖아요. 히바쿠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히바쿠샤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폭 피해자가 됐는데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오지만 나는 한국인 히바쿠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본 작가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바쿠샤라고 하는 작품에는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인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분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뭉뚱그려 버리냐면, 야, 대통령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이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자 김영삼은 바보고 뭐 김대중은 바보고 뭐 노무현은 바보라서 안 갔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네 진짜. 예. 자, 이참에 그 민주진영 JYP 6,0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예, 아이고 무럭무럭 잘하십시오. 예. 네네. 6만 명 되고 60만 명 되고. 예. 아니,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건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조선 한국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선 반도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국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특정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령탑에.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대만 출신들 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해서 침략했던 것을 대해서 의존중에 자꾸 없는 것처럼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위령탑에 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매국행위를 한 거다. 이거를 걸림돌을 또 하나 빼준 거예요. 그렇죠. 그 얘는 그래서 마음껏 놀았어. 우리는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는 우리들한테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그러면 니네들은 한국한테 중국한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자 유럽의 국가들 정상도 가지 않느냐, 예. 미국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린 피해자예요. 우리는 누구 예를 들어야 되냐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거기 추모를 갔느냐, 대만의 총통이 갔느냐. 예.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일맥산통한 거예요. 침략을 당한 나라들. 네네네. 그렇죠. 그 십수년 전에 그 메르켈 총리가 예. 일본에 갔거든요. 일본에 가서 메르켈 총리가 바른 소리를 하더만 일본은 역사 앞에 바로 설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그 말은 니들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그걸 반성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궁극주의자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라 입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게 아시아는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보다 후진적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진주에서 근대화 시켜준 거야. 우린 침략하지 않았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로. 그렇죠. 근데 독일의 경우는 다른 점이 뭔가면은 독일이 그 2차 대전 때 항복할 때 소련에게 항복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맞아요. 영국한테 항복하기 위해서. 개화된 자기들하고 같은 혈통의 게르만족한테 항복하고 그렇지. 싶은 거야. 그런 이 문명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히틀러가 그걸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게르만 우월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침략을 하고 사실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또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퍼주고 오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또 인도랑 만나가지고 야 엄청나게 또 그 뭐라 플렉스를 했더만 전 세계 특히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식량에 뭐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쌀을 갖다 지원하겠다.
사인 지원의 그 금액을 또 엄청나게 올렸더라고. 약속을 했어. 꼭 이게 저기, 외교가 그 지 사적으로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 있더라고. 그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월급날 돼가지고 집에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신경 안 쓰고 술 먹으러 가가지고 월급날 가서 술집 아가씨한테 돈 막 푸는 그런 느낌. 유동규. 딱 그렇잖아요. 딱 그런 느낌. 1,000만 원 팁 주고. 예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40년짜리 사관을 10조를 주겠다고 했대요. 금리가 0.15야. 예, 0.15. 0.14. 0.14.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대출 금리 때문에 서민들 힘들어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짓이 나오고 말이야. 전세 사기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개인 간의 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10조를 40년짜리를 빌려준대요. 10조. 그러니까요. 10조. 아니 근데 쌀은 어디서 나서 주려고 하지? 쌀 지금 양국법 저 거부해가지고 이제는 쌀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쌀을 어디서 생산해서 나중에 그러면 쌀을 갖다 빚내서 줄 거야? 쌀을 사서 줄 거야?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외국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든지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전자발찌를 채워야 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윤석열이 일본 가기 전에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근데 뭐 이게 빨리 불이 좀 안 붙어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네. 민주당에 저 민주당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은 돼요. 100명 이상 돼요. 100명 이상. 100명 이상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저게 일본이 방류하잖아요. 네. 그 전에 국회에서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윤석열의 뭐라고 하면 면죄부를 지는 행동들 때문에 일본이 방류한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국민의 건강권, 안전권 문제로 헌법적 가치를 내걸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회 결의안을 빨리 채택하자라고 그렇죠.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게 몇 명의 의원들은 이제 문자 왔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오셨는데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제 정의당 대표가 현장에서 발언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잘하대 발언 정의당. 이거 탄핵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강은미 의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라. 그렇죠. 민주당이 국회 결의안은 나서서. 과반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4명 한 밀어붙이면 됩니다.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민주당 당론으로 먼저 민주당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의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세요. 차라리. 좋다. 전당원 투표까지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중앙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셔가지고 당론 결정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그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한테 이것 좀 문자 좀 보내세요. 예. 문자 국회- 좀 해주시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라고. 금절천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 중국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촛불 집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좀 안 됐는데. 중국말도 할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중국 공영방송의 한국 기자죠. 나 깜짝 놀랐어. 네, 저는 중국어 나오는 리치판 엄마? 네, 밥 먹었습니까? 네, 그거밖에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핵폐수 투기라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양문석 박사님이. 그러니까 핵폐수 투기지, 방류가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웃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조금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 이 방류수라든가 또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의 방패 역할을 했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위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한민국이 두려워 가지고 네. 원래 그 전서부터 오염수를 갖다 방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고, 그리고 또 군국주의적인 어떤 그 도발들을 할 때마다 따끔따끔하게 얻어맞았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돼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는 순간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일본의 우익들은 망합니다, 그냥 진짜. 그렇지. 걔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볼튼을 갖다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조작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다 이해를 하면서 이 박뉴스 문제를 보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막아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세스 그 풀이라고 하다고 세스 풀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세슘, 스트리톰, 플라토늄 이 세 가지가 밑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리는 그런 그 창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성수대로가 20만 5천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한 50만 만들어 주셨으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예. 성수대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초청해서 좀 한번 방송 같은 거 좀 해보세요. 뭐 초청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네. 근데 잘 안 와요. 스튜디오도 있는데. 예.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의원들을 의심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의심을 해서 쟤들은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다수가 뭘 몰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100한 20, 30명 돼요. 제가 보기에는. 참담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물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전에 대선 전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출해줘야 되고 그 실손 보상해줘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한 10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지원 정책이 PPP 론이었거든요. 페이체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이 직원들 급여를 정부가 보존해 줬어요. 그렇죠. 물론 론이긴 한데 결국은 안 갚아도 되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벌어갖고 또 나중에 세금으로 또 걷어가는 거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 뭐 2억, 3억, 뭐 10억. 제가 아는 분은 한 20억 받았어요. 일본에만 해도 2억씩 나눠줬다니까요. 그래서 PPP 론 얘기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PPP 론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대다수 몰라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어디 다니라고 그렇게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 자기 지역구 다니고 있죠, 지역구. 아니 지역구 다니는데 왜 김한규 지역구 행사에 인사하러 다니고 있는 근데 김한규 같은 애는 왜 지역구에서 쫓겨날 지경이 되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잘게 쪼개놓은 지역구라는 게 만악의 근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난 예전에 박진영 교수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 교수를 다르게 봤거든요. 박 교수는 지역구가 사라져야 된다는 주의야. 나 지역구 없어요. 지역구. 그래서 전부 다 전국구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지역이 있을 필요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속초 인구가 한 8만 돼요. 속초 8만. 그 다음에 김포에 풍무동 한 10만 가까이 됩니다. 풍무동 하나. 그 다음에 해남 하나. 해남에 한 4, 5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경상도에 어디 청도에 한 4, 5만 됩니다. 그거 합쳐서 4개가 지역구 해도 돼요. 그렇지. 이게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지역구라는 게 지역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 가서 만났던 유명한 조셉 나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국회에는 오로지 인구수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맞아. 그런 거예요. 네. 맞아.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동서, 지역, 감정 문제 이런 게 사라지잖아. 사라지죠. 대구하고 광주를 묶어. 그러니까. 대구에 대명동하고 광주에 무슨 동 하나 해가지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하나 뽑아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호남이 손해보겠다. 아니, 인구 숫자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지역구 일이 아니에요. 물론, 지역구 내의 국책사업,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일들은 국회의원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일들은 단체장들, 시장 분수와 시의원들, 군의원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오죽했으면 자기가 국회의원 내다버리고, 울산 시장 들어가가지고 KTX로 휘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그랬다가 또 휘어놓은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예산 달라고 또 국회의원 들어오잖아.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동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는. 국회의원들 우리 동네에서 눈에 안 띄어. 눈에 안 띄는 국회의원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맨날 동네 행사마다 다 찾아다니는 거.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시의원이지. 그래도 이번에 그 문정복 씨 칭찬받고 있던데? 시흥에서 그 축제할 때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막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친 거야.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여기 약속한 대로 이렇게 술 팔고 그러면 안 되니까 쫓아냈어. 그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SBS한테 제보를 했어. SBS는 국회의원이 최신머리 없다고 그걸 내보냈는데 그 밑에 응원 댓글이 달려. 우리 국회의원도 잘했으면 좋겠다.
황당한 경우 많이 겪어요. 제가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 예를 하나 들게요. 네. 김포에서 지난번에 그 경제가 자유구역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초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그 시흥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중앙정부를 전혀 모르는 이 저기 뭐라고 하나 이 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서 유치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걸 너무 공부가 안 된 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그때 이제 공약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사이언스 밸리라는 게 시흥의 사이언스 밸리라는 게 국책 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럼 그게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막 신청하겠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제 에너지 낭비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때려치고 이상한 70번 버스 이런 거 돌리지 말고 좀 어떻게 확실하게 5호선을 갖다 늘리든지 9호선을 갖다가 저 직행을 갖다가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 진짜 오늘 뉴스 보고 제일 열받았던 게 김포 시민으로서 70번 버스를 타라고 이게 설명을 하면 골드라인이 너무 그 정말 지옥철이니까 그 골드라인 노선 따라가는 버스를 하나 만들었어. 그거부터가 미친 짓이지. 지하철을 왜 타? 지상으로 갈 때 그 신호등 막히고 뭐 막히고 하니까 지하철 타는 거 아닙니까? 질문 들었어요?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심리적 뭐야. 심리적 지혜의 국가반열을 올렸다. 느낌적 느낌이네. 야, 느낌적 느낌이네. 얘네들 야, 정말 얘네들은 그냥 핵도 느낌으로 받고, 지혜도 한결같다. 심리적으로. 예. 참 재밌는 분이다. 네. 재밌는 분. 자, G7에서 G8은 안 됐지만, 논의가 안 됐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는 G8이나 다름없다. 예. 우리 저 마이크 하나 남는 거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저쪽으로도 잠깐 마이크를 돌려도 될 것 같아. 자, 의견들 들어보게. 자, 근데 어쨌든 요거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네. 그래가지고 그 70번 버스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잖아요. 왜냐면 그거 가다가 고촌에서 막혀. 고촌에서 30분이야. 코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안 타니까 월 10,000원씩 줄 테니 그 버스를 타라라고 하는 걸 하겠대, 시장이. 김포시장이. 욕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시장을 욕을 해요. 정찰. 그게 정책이 말이 됩니까? 네. 아마 제 느낌으로 5호선은 연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5호선은 연장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세훈의 대선 전략이야. 5호선은 서울도시철도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 시장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김포에 50만, 그다음에 검단에 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잖아요. 그 표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5호선 연장해주는 이 이벤트를 거창하게 저는 할 근데 거라고 왜 봐요. 서울시가 폐기물 처리장 가져가라 그래? 그거는 그거 뭐, 가져가야 뭐 해주겠다고 하잖아, 지금. 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신놈아니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정치인이에요. 그럼 뭐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그런 거야. 나도 딱 그 생각이 났네. 그런 느낌이 좀 아니,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정치학 용어 중에 난 디시전이라는 게 나와요. 비결정이라고 하는데, 비결정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행동은 비결정이다. 하고 난 뒤에 잘못하면 비판받고 심판받고,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는데, 그렇지.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는 이야기가 욕을 있어요. 먹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정말 필요 없는 정부인 거야. 야, 나 G8 이 기사 깜짝 놀랐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심리적으로 우리는 핵을 공유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G8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안 했냐. 일본이나, 미국에게 다 이렇게 퍼주면서도 왜 이번에 주요 의제에 논의도 안 됐냐고 하니까 사실상 G8이나 다름없다. 심리적으로. 그게 의제에 들어가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노력도 안 했고. 그래 놓고서는 어떤 언론사를 이렇게 추동을 했던 뭘 했던 간에 그냥 흘리기만 한 거예요. 왜냐면 관련된 카운터 파트너들, 의제를 갖다가 서로 조정하고 그 실질적 논의를 한 카운터 파트너들이 전부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런 얘기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듣지도 못했는데요? G8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G8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경제력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이제 G7에 포함되어 있는 캐나다나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더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는데도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결국은 미국이 전략적 동맹을 맺는
영미 국가들 우선, 그 다음에 유럽의 동맹국들 우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의 최혜국 동맹국이 우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 번씩 시내 집회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참 우스운 게 막 미국 국기 들고 다니잖아요. 예. 미국 사람 우리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심지어 일본 국기까지 들고 다녀요.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별 관심 그 없어요. 이스라엘 국기 왜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본인은 교회 안 다니세요? 지금 성가대를 갖다 몇 년을 이스라엘은 저건데 유대교인데 뭐. 유대교인데도 그러다니까? 유대교인데. 자기는 심리적으로 유대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유대교인들이야. 근데 사실 이 종교의 역사에 유대교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절반은 모를걸? 그러니까 절반은 유대교인이면 그게 뭐 오징어를 어떤 처먹지 마. 네. 문어도 먹지 말고. 아니 재밌는 게 이거잖아. 우리 어릴 때 이런 교육 받았잖아요. 네.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나면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훌륭한 사람 이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00년 떠돌아다니다가 1700년 동안 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이스라엘 편을 우리가 들만한 일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국해가지고 고구려 딱 내놔 그러면서 쳐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거는 1200년, 1400, 500년밖에 안 됐어. 맞아. 더 되네. 거의 그건 더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파이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 대신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달라. 임상이지. 임상을 이스라엘이 900만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900만 명분의 그 파이저를 그 약이야 뭐야? 백신을 임상을 하는 것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뭐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지. 대통령이 탈핵되죠. 국민들 난리 났지. 우리가 무슨 마루타냐 이러면서 안전하지도 않은 임상 지금도 국민들 뭐 상대로. 거기 앞에서 천막치고 윤석열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접받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유대계 금융자본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야. 전 세계 돈 유대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예, 유대자본이 그 금융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죠. 미국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스라엘하고 형제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프랑스는 좀 달라. 프랑스는 좀 달라. 카메라가 왜 이래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카메라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아까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고정돼 있어서. 고정돼 있어서. 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아니, 아까 우리 식품 원샷 잡았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 제 마이크가 안 들리요. 너무 식품 멀어가지고. 원샷 잡았는데, 네. 뒤에 그 그림하고 어울리면서 완전히 진짜 노래하고 하셔야 자리만은 이태리였어. 그랬어요. 노래하고 하셔야 돼. 여기 노래를. 왔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 노래 상태 안 좋아도 그 박진영보다 잘하잖아. 그렇죠. 저는 음치입니다. 음치 맞습니다. 음치.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한 소절이야. 1절만 해. 1절만. 1절만? 네. 예. 1절. 나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야, 진짜 이게 밤이 되니까 정말 분위기가 있네요, 여기가. 국제 정치는 룰러가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동맹이라고 해놓고도 돌아서면 배신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었잖아요. 일본의 근대화에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준 게 영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또 독일 편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래가 마음에 드시면 슈퍼챗으로 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여기 그 요리소녀 김포 본점, 통지는 마송로, 그 내비의 요리소녀 김포 본점이라고 치시면 돼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진짜 끝내줍니다. 예, 그냥 나들이 딱 올 수 있는 시간, 1시간 이내 차 안 막히니까 1시간이 안 걸려요. 40분, 45분 정도 걸리는데, 오셔서 빵도 또 지금 강화도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살구 엄청 맛있네. 살구 맛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라고요? 예. 한 소절만 할게요. 저기 오솔레미오. 예. 오솔레미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박수!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 una pesta,
그다음 뭐죠 가사가? Che bella cosa 아닌데 sole.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뒤에 피날레 해야지 피날레. Mara tu sole, più bello in me, o sole mio, sei fronte a te, o sole mio. 그 다음 가사 뭐지? 나 지금 상태 안 좋은가 봐. 네. 야. 여기까지. 네. 저도 한 곡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곡 하세요. 네. 우리 원래 이거보다 잘해야 돼. 박교진 노래 노래 잘할 수 없죠.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그만하겠습니다. 예. 차표 파는 아가씨. 10월 실경이 안에. 이 세상에 눈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 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여기 분위기는 이태리 음식을 먹어도 깐소레보다는 서영춘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유. 예.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개그 감각도 상당히 있고요. 그 토크 진행하거나 또 이렇게 패널로 참석하셨을 때 센스가 눈치가 엄청 빨라요. 센스가 있어서. 눈치 많이 보고 삽니다. 집에서도 저기 딸 둘이 저기 와이프 눈치 보고 살고 여자 늘 눈치 보고 삽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상당한 센스가 있어요. 방송을 잘 보시면. 네. 참나. 한국 다 하시죠? 아니요, 싫어요. 한 번 하시죠, 노래 한 번. 이 사람 뒤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네. 나보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 뒤에서나 뭐 혹은 그런 제가 금방 불렀잖아요. 그게 노래가 아니잖아요. 좀 이따 마칠 때쯤 제가 노래 하나 노래가 아니래. 네, 마칠 때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그 시청자들,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셔야 됩니다. 진짜 집착할 만큼 이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곧 방류합니다. 곧 방류하면요.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투쟁이 일어날 거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목덜미를 잡는다는 생각으로서 맞습니다. 강하게 이걸 가지고 그리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방류를 반대해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후쿠시마 근데 시민들도 반대해요.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과 동급이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러면 우리 오염수를 반대한다. 이렇게. 오염수는 윤석열이 다 마셔라! 이걸 그렇지, 어때요? 그렇지. 자, 오염수는 윤석열이 다 마셔라! 야, 우리 옛날 그거 생각난다. 그렇죠. 노태우의 아가리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있었지. 아이, NL들이 좀 과격해. 우리 NL 아니라니까. 아, NL 아니었어? PD였다니까, PD. PD였어? 네. PD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프레지던트. 피플 데모크라시. 아유. 자, 지금, 노래가 마음에 안 드셨나봐. 슈퍼챗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예. 한국 다 하시죠, 그러면. 아, 이거 잘할 때까지. 큰일 났네. 중간에 막 가사를 까먹고 이래가지고, 식품은 사실은요, 제가 이제 식품의 노래 솜씨의 비결 하나 폭로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홍대에서 이제 어떤 욕쟁이 유튜버를 갖다 퇴출해야 된다는 그런 집회를 할 때, 식품이 그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가지고 막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회장에 1시간 넘게 먼저 일찍 가 있는 거야.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 있었어.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열심히 그거를 가사를 적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세 곡인데 아니, 눈이 잘 안 보여. 형 아니, 이미 그렇게 됐어. 내가 50이 넘어서 가사를 막 적고 있는 거야. 크게. 아니, 가사 외우는 거 힘들어. 그렇죠. 아 그래서 힘들어요, 야 힘들어요. 프롬프트가 진짜 필요하구나. 네. 그럼요. 윤석열을 이해하게 됐어 내가. 프롬프트가 있어야 돼요. 윤석열의 프롬프트만 보고 도리도리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겠구나 하다. 그럼요. 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말할 때 약간씩 이제 고개를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좀 심하지. 걔는 그 양쪽에 있는 프롬프터를 보던 그 버릇이 계속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프롬프터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윤석열이. 근데 그거는 영어 연설은 좀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걔는 그 영어 가사 외우는 거는 알잖아요. Long, long time ago. 다 외우잖아 그거. 근데 왜 정상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걸 자꾸 쪼가리를 들고 있냐고. 외울 생각이 그거 안 없고 들면 안 성의가 돼. 없는 거지.
차라리 나처럼 근데 앞에 두고 봐. 옆에 통역 계속 데리고 다니면 돼요. 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해도 되거든. 그렇지. 그런 걸 안 통역을 하더라고. 봅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 말하기 싫은 거지. 아, 말하기 싫어. 낮에는 이제 회의할 때는 졸고 밤에 뭐 할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요리소녀 김포 본점 검색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네. 요리소녀, 네. 파스타에 엔 슈니첼, 그러니까 돈가스. 네. 가게도 되게 이쁘게 꾸며놓으셨어요. 네. 꾸며놓으셨고, 이 건물을 직접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깔끔하고, 사장님이, 일단 음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자부심이 상당하시고, 음식도 정성을 상당히 많이 쏟으셨다.